안녕하십니까, 불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코드 제너레이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블레이저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서 CRUD 하는 페이지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만들어진 페이지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블레이저 팀에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때 CRUD는 즉 create, read, edit, delete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식과도 같은 코드이고, 그리고 결국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얼마나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법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자, 저번 시간에 맨 마지막으로 영화 자료를 DB에 넣었고 웹 앱에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레이어 페이지로 가서 우리가 좀 더 무비 페이지로 가기 쉽게끔 링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더 페이지 밑에다가 만들게요. 주소는 무비스였죠. 그리고 한글로 영화 목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목록에 영화 목록이 나오고요. 클릭을 하면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들어간 인덱스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쇼생크 탈출을 한번 볼까요? 1994년 9월 23일 날 릴리즈되어 있고 드라마의 프라이스는 12,000원이네요. 디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디테일을 클릭하면 쿼리를 받아서 페이지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ID 값을 받아서 ID가 1인, 쇼생크 탈출이 ID가 1인 모양입니다. 쿼리 값으로 ID가 1인, 쇼생크 탈출 자료를 불러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른 페이지들은 좀 복잡하니 가장 심플한 디테일 페이지를 통해서 블레이저 팀에서 CRUD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서버는 꺼주시고요. 디테일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처음에 인젝션으로 IDB Context Factory 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디펜션시 인젝션 방법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사용했던 내비게이션 매니저도 디펜션시 인젝션, 즉 의존성 주입 방식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페이지 타이틀은 디테일즈고 h1 태그로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영화에 대한 정보들을 담은 표 태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쿼리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와 다시 영화 목록으로 가는 링크, 이렇게 두 가지가 끝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사용할 무비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쿼리로 ID 값을 받을 수 있는 int 프로퍼티도 만들었고 onInitialize async, 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그 메서드 안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불러왔던 IDB Context Factory, DB Factory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DB 팩토리는 우리의 앱 DB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DB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 객체 중에서 DB 팩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인스턴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는 유징을 사용해서 이 메소드 블록 안에서만 생성되고 사용되고 메모리에서 지워지도록 유징문을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DB의 무비 테이블로 선택한 다음에 first or default async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무비 안에서 ID가 우리가 쿼리로 받은 ID와 같은 무비 객체 하나를 받습니다. 그 무비는 만들어 놓았던
무비 객체로 받네요. 만약에 아이디가 같은 게 없어서 널이면은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now found라고 하는 URL로 가게끔 만들고 있고요. 무비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위에 있는 UI에 무비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코드를 다 지우고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페이지에서 무비 객체를 받을 무비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private 무비에 무비로 받고요. 무비가 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널 허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attribute를 사용하는데 supply parameter from query를 사용해서 query를 통해서 id를 받습니다. id 값은 이 페이지에서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public보다는 private로 설정해 주고요. 컴포넌트가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onInitialize async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존성 주입으로 불러온 db factory, db에 접근할 수 있는 db factory를 가지고 와서 db factory 안에서 컨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객체는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받습니다. db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순간에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db 접근은 db를 사용할 때 접근했다가 사용이 끝나면 바로 해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징을 통해서 db에서 얻고 싶은 정보를 얻으면은 이 메소드가 끝나면 db에 접근하고 있는 컨텍스트 객체도 메모리에서 없애도록 해서 다시 사용되지 않게끔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컨텍스트를 받아오면 앞서 만들었던 무비 객체의 컨텍스트의 무비 테이블로 들어가서 서치를 하는데요. first or default async를 통해서 무비는 무비의 id와 우리가 쿼리로 받은 id가 같은 것을 받아옵니다. async이기 때문에 await로 받아줘야 되고요. await를 사용한다면은 여기도 async를 추가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비가 널일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매니저를 통해서 내비게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은 not found라는 URL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무비에 인스턴스가 담기면 위에 있는 URL에서 무비에 관한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페이지가 영화 목록에서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펄프 픽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3이네요. 아이디가 3인지 한번 볼까요? 피지 어드밀을 보면 펄프 픽션이 아이디가 4입니다. 기생충도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인덱스 페이지를 통해서 IDB 컨텍스트 팩토리를 통해서 DB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IDB 컨텍스트 팩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rogram.cs 파일에 add db 컨텍스트 팩토리를 서비스 등록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app db 컨텍스트 타입을 사용하는 add db 컨텍스트 팩토리 서비스 등록했고요. 옵션으로 우리는 PostgreSQL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PostgreSQL에서 사용할 커넥션 스트링 세팅이 되어 있고요. 디폴트 세팅으로요. 자, 간혹 다른 튜토리얼을 보시면 빌더 서비스에 add db 컨텍스트 팩토리 말고 add db 컨텍스트를 사용한 곳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옵션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것은 add db 컨텍스트고 우리가 오늘 사용했던 것은 add db 팩토리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add db 컨텍스트나 add db 컨텍스트 팩토리 둘 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add db 컨텍스트 팩토리는 우리가 오늘 알아봤듯이 db에 접근할 때마다 인스턴스, 즉 객체를 만들어서 접근하고 다시 없애고 다시 만들어서 접근하고 없애는 방식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써야 한다는 귀찮음이 있지만 훨씬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블레이저의 인터랙티브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서버와 한번 연결되면 그 연결이 바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DB하고 서버의 내용이 변화되거나 할 때 동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addDB 컨텍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DB에 접근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면 인터랙티브 서버 모드에서는 서버하고 통신이 끊길 때까지 하나의 DB 컨텍스트 인스턴스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DB가 바뀌거나 할 때 동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addDB 컨텍스트 팩토리를 사용하는 게 최신의 방법이고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많은 블레이저를 사용하는 튜토리얼에서 addDB 컨텍스트를 사용했는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고 addDB 컨텍스트 팩토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면 DB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아웃을 조정하고 다른 페이지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